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장의 환경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장의 환경은 몸의 염증과 또 면역 반응과 매우 관련이 깊고, 또 이것이 비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장의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장 내벽의 모습인데요. 장 내벽은 이렇게 장의 점액세포가 쭉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안쪽으로는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은 결국은 이 장의 점액세포를 통해서 흡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정상적인 흡수 경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제 이 음식물 입자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즉 여기 보시게 되면 세포와 세포 사이가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 융합막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그 구조 안으로, 즉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흡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미립국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인체에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비정상적인 경로로 들어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입자 물질이나 또는 세균, 이런 것들을 이제 항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 인체 내에서는 이런 대식세포라든가 아니면 호중구와 같은 이런 백혈구들이 와서 이것을 이제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차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이제 음식물들은 사실은 전부 다 간으로 보내져서 처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비정상적인 흡수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장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장누수 현상이 인체에 많은 그 염증 반응을 갖다가 일으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뭐 비만이라든가 그 밖에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은 염증의 질병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만 자체가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되고요. 반대로 염증이 몸의 반응에 계속해서 비정상적으로 일어날 때 그거 역시 비만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과 염증은 상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여러 세균이나 이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인체의 면역계에서는 비만세포나 대식세포가 가서 이렇게 항체를 분비하거나 또 식작용을 통해서 이것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장누수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이제 만성적인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전투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사실 인체의 전반의 저항력, 그 인체 전반의 면역 기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니까 병력의 손실이 많이 있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인체 면역 기능의 어떤 감퇴,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복잡한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이런 그 항원들 또는 독성 인자들이 흡수하게 되면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보내지게 되죠. 근데 결국 이러한 독성 인자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장에 살고 있는 유익한 작용을 하는 균들, 즉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총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상태로 있으면 이런 독성 인자들이 제대로 잘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즉 비정상적인 미립국 형태로 들어오지 못하고 제대로 검문을 받쳐서 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그 프로바이오틱스, 유익한 균보다도
유해균들이 상대적으로 더 우세한 상태가 되면 이러한 독성인자들이 더 쉽게 이렇게 통과해서 결국 이제 간으로까지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 리포다당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세균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리포다당류와 같은 이런 물질들이 독성인자들이 이제 들어오거나 또는 암모니아 뭐 이런 유해 세균이 많으면 장벽에서 이제 이런 음식물을 갖다가 분해하는 그런 과정에서 암모니아의 생성량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알코올 같은 것의 중간 대사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아세트알데히드와 같은 이런 물질들이 간으로 많이 보내지게 되면은 이제 간의 첫 번째 검문소에 해당하는 동양혈관이라고 하는 이런 그 검문소에서 이 혈관 벽에 일종의 헌병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쿠퍼 세포라고 하는데 이 쿠퍼 세포가 이런 유해한 것들을 이제 검문에서 잡아먹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차적인 이 검문 과정, 처리 과정을 갖다가 간에서는 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리포 다당류 같은 것이 막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쿠퍼 세포에서 NF 카파 B라고 하는 것, 즉 이것을 뉴클리어 팩터 카파 B라고 하는데요. 염증 반응이 처음에 일어날 때 이것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전사 인자가 NF 카파 B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리포 다당류가 들어오게 되면은 막 이 쿠퍼 세포에서는 ROS 같은 거, 즉 리액티브 악시전 스페시스 반응성 산소 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질들을 많이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뭐 이제 그 인체 내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런 리포 다당류가 너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쿠퍼 세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TNF 알파와 같은 이러한 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요. 면역 물질이죠. 그리고 이제 인터루킨 6와 같은 물질도 많이 생산해서 분비합니다. 이런 물질들은 사실은 생체 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면역의 과정에서 신호 전달 물질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프로 인플라메터리 팩터, 즉 호염증성 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적당히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일인데 문제는 이런 독성 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런 호염증성 인자의 생산이 매우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많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호염증성 인자들이 이 간세포에 인슐린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매우 높이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슐린 저항성을 굉장히 높이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또 이 간세포에 그 중성지방을 자꾸 쌓이게 하는 그런 또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중성지방을 잘 처리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러한 지방이 쌓이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위성세포, 간에 있는 이제 위성세포를 자극을 해서 이러한 그 물질 TGF 베타라고 하는 즉 이런 물질은 튜머 그로스 팩터 종양 성장 인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뭐 조직의 재생이나 세포 분화를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그 사이토카인이죠. 그렇지만은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섬유화 촉진 인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조직의 섬유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자꾸 이제 간에 중성지방이 쌓이면서 지방간이 이렇게 발달하기가 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섬유화 촉진 인자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되면은 간 경화, 즉 지방 조직이 세포가 자꾸 이제 섬유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독성 인자들을 적게 제대로 흡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 결국은 이 장을 유용한 균,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사는 환경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이러한 독성 인자의 흡수가 차단되게 되는 것이죠. 즉 이러한 것이 처음 애당초 흡수되는 그 과정에서 뭐랄까요, 차단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그 반응성 산소종과 같은 해로운 물질들이 생성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호염증성 인자도 너무 많이 생산되지 않도록 조절되는 것이죠. 또 한편 이러한 TGF1과 같은 물질도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호염증성 인자가 이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이런 TNF 알파와 같은 호염증성 인자가 감소하면은 인슐린 수용체의 그 어떤 그 저항성이 감소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간 세포가 섬유화가 되는 그런 현상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간세포의 행내에는 PPAR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세포 행내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발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전사인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지방산, 중성지방이 분해되면 그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되는데요. 이런 지방산이 잘 분해되어서 특히 우리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 베타산화 과정이라고 하는 지방산을 분해하는 이런 과정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간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즉 간세포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그런 문제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런 만성적 염증은 또한 이 비만,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또 비만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만성적 염증은 결국 이 건강하지 못한 장내 세균 분포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유익한 균보다는 더 나쁜 균들이 우리 장내에 많이 살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 물론 식사가 잘못됐을 거죠.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또 뭐 항생제 같은 이런 약물도 그 장내 환경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준다. 또한 이 선천적 요인도 역시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 만성적 염증 상태는 비만의 가장 커다란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 또 심혈관계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알러지 증상,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는 항상 이 장의 불편감과 염증 상태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이 지방세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지방세포가 정상적인 상태의 모습을 일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왼편의 그림입니다. 이런 그 정상적인 지방세포일 경우에는 이때 이제 주로 그 대식세포의 그 타입가 M2형 대식세포들이 주로 이런 지방세포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CD4 T세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CD4 T세포는 헬퍼 T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세포들이 더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더 지방세포가 커지고 또 불어나게 되면은 그 중에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그 괴사성 지방세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죽게 되는 괴사성 지방세포에는
혈관의 분포도 더 이제 줄어들게 되고 혈액의 공급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M2 대식세포는 M1 대식세포로 이렇게 전환돼서 쫙 이렇게 이것을 둘러싸게 됩니다. 괴사된 지방세포를 둘러싸서 이 모양이 마치 왕관을 모양으로 닮았다 해서 이것을 왕관 모양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라운 라이크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뭐 구조적으로 이런 모습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세포도 CD8 T세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킬러 T세포가 주로 더 많이 여기 모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이런 지방세포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이토카인,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이러한 사이토카인을 좋은 작용을 하는 사이토카인을 아디포넥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 아디포렉틴을 많이 이렇게 분비하게 되는데, 이런 아디포렉틴이 많이 분비되면은 이것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도 낮추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정상적으로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 시간에 좀 설명을 했는데, 당 수송 단백체, 즉 GLUT4 같은 이런 그 효소의 활성도도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 활성도를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비정상적인 지방세포에서는 항염증성 아디포카인이 아니라 염증 반응을 보다 더 잘 일으키는 그런 그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데, 대표적으로 종양괴사인자, 튜머 나르코틱 팩터라고 해서 TNF라고 합니다. 이런 그 종양괴사인자와 같은 그 물질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GLUT4와 같은 당수성 단백체와 같은 이 글루코스가 세포 내로 들어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이런 당수성 단백체의 그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그것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편 렙틴 같은 것도 많이 분비되는데, 렙틴은 우리 뇌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니까 적정량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이렇게 지방이 비대해지면 렙틴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렙틴 저항성이라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액 중에 렙틴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식욕이 잘 억제되지 못하고 렙틴 저항성이 진행되면서 그런 더욱더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좋은 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비만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하는 균, 이 균을 의간균이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비만을 보다 더 잘 일으키게 하는 그런 균이 비만한 사람의 경우에는 장내에 이런 균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의간균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잘 사는 환경을 갖다가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런 운동이라든가 숙면을 잘 취한다든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든가, 또 오메가3 지방산, 대표적으로는 도코사 헥사에닉 애시드, DHA라고 하죠. 이런 그 좋은 기름을 우리가 잘 먹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파이토케미칼, 생리적으로 좋은 작용을 하는 그런 생리 활성 물질들, 그런 것들은 주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러한 채소류에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주로 이제 이러한 건강한 식생활을 행하게 할 때 이런 의간균이 훨씬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마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흡욕균이 이 비만을 일으키는 중요한 그 원인 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균이 많으면 이런 장누수를 일으키게 되고, 또 이런 리포 다당류의 유입을 촉진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체내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아까 그 간에서의 그 상황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뭐 이런 알츠하이머라든가 우울증, 자폐증 뭐 이런 것들이
매우 관련이 깊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 이러한 것과 많이 그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런 미포다당류에 의한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결국 이 BDNF 뇌에서 이제 지금은 뭐 뇌뿐만 아니라 우리 그 말초신경이라든가 근육에서도 이런 것이 분비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런 그 신경 성장이자 뇌 성장 단백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조명을 받고 있는 신경 성장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생산이 억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니포 다당류의 체내 유입이 상시에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은 BDNF 생산이 억제되고 이것은 또 우리 뇌에서 그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죠.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이런 그 변성 단백질의 축적이 또 활발하게 일어나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후벽균들이 살기 좋은 유리한 환경은 정제된 당을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당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설탕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가공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것이죠. 액상과당 같은 것도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밀가루 음식들을 글루텐은 이제 밀가루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거나 항생제를 많이 먹거나 또는 이제 기름 중에서 오메가3보다는 옥수수 기름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오메가6인데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 기름이라든가 홍화씨 기름이라든가 뭐 또 굉장히 많은 그 우리가 식용유로 사용되는 그러한 그 기름들은 대부분 오메가6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식품의 이제 어떤 산업화 이런 것이 진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오메가6 지방이 더 많이 생산돼서 이용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그 균형이 오메가3에 비해서 오메가6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많을 때 이거 역시 체내 그 염증 반응을 더 많이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우리 장내에서 물론 이런 후벽균이 더 유리하게 사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도 이러한 그 후벽균에게 유리한 장내 환경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비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